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엠스틱과 애플 카플레이 무선 장치를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걸 연결시키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항상 케이블 연결시켜서 사용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차량에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해주면은 제일 좋긴 한데요. 그걸 지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장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시켜 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한 모습인데요. 지금 아이폰은 케이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선 충전함에 넣으면은 이제 충전되는 것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으면 그걸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블 연결시켰을 때랑 좀 다른 점이라면 뭐 몇 가지 앱을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미디어 캐스트 같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아이폰을 이용해서 직접 케이블 연결시켰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앱을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아이폰과 좀 친한 앱들, 그러니까 애플 앱들은 잘 되고요. 근데 구글과,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구글과 친화적인 앱은 몇 가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뭐 아이나비 에어, 뭐 카카오 내비, 그 티맵 이런 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애플 카플레이는 이렇게 화면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화면이 이쪽 부분 잘린 것처럼 나오는데요. 설정을 통해서 화면을 넓게 하는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최대 화면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선으로 화면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무선 화면 전송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데 스마트폰의 화면 미러링을 선택하고요. 장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화면이 연결됩니다. 보면 이게 화면 넘어가면서 연결되거든요. 실제 반응 속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화면 똑같이 떴죠. 그러면 제가 넘기면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 제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실행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유튜브를 실행하면은 잠깐 처음 화면 넘어갔다가 다시 전용 플레이어가 뜨면서 버퍼링 걸리고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지금 앱 자체에서 막혔기 때문에 무선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을 탈옥을 하셔야지만 전송이 되고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꺼 두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켜집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해 보니까 소리 조금 줄일게요. 보면은 화면비가 좌우로 많이 넓죠. 위아래는 좁고. 근데 이 화면 담다 보니까 꽉 채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좌우로 조금 늘어나는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싫으면은 화면을 늘리는 옵션을 끄시면 화면을 맞춰서 띄울 수 있고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띄운 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화면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 놓고 만약에 어라운드 뷰를 켜면은 전송이 돼요. 어라운드 뷰 그대로 켜지고 지금도 백그라운드에서는 재생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끄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넘어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화면이 넓어서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웨이브를 재생하면 화면 조금 잘려서 나옵니다. 화면 빛 때문에 가장자리 검은색이 생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재생이 안 되고 탈옥을 안 하면은 탈옥을 하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 무선 어댑터 자체에 뭔가 기동을 하면서 이게 와이파이 잡아서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힘을 빌어서 재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엠스틱과는 좀 다르게 앱을 직접 설치해서 뭐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뭐 설치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엠스틱을 사용해 볼게요. 원래 엠스틱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제가 이거 충격 부딪힐 때 소리 나는 거 싫어서 제가 위에다가 이제 뭘 갖다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연결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기기를 연결하면 조금 기다리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여기 메뉴가 뜹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이 화면이 넘어가고요. 처음에 설정 같은 거는 이제 이전 영상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앱을 좀 깔아놨습니다. 보면 화면에 뭐 토스트캠도 있고 인포카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MS틱의 장점이라면 스토어를 직접 열어서 제가 원하는 앱을 검색해서 그냥 깔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거 MS틱 자체가 그냥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든 안드로이드 사용자든 상관없이 핫스팟만 열어서 MS틱이 와이파이가 되도록 설정만 해주시면은,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앱을 그냥 깔고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팀앱을 깔아놓은 걸 한번 재생해 볼게요. 팀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고요.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개선돼서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는 걸 보시면 지금 보면 딱 뭐가 차이가 나죠. 애플 카플레이는 화면을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기까지만 잘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따고요. 만약 여기 다른 화면을 뭐 띄울 수는 있는데, 분할 화면 해서 띄울 수는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넓게 띄우라고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할 화면이 오히려 안 되고 화면도 이만큼 잘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비게이션 화면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제공하는 뭐 팀앱이나 이런 거를 실행시켰을 때보다 이 기기 자체에다가 팀앱을 깔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여기도 보면 모의 주행 같은 기능이 원래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앱 자체를 그냥 이렇게 깔아서 팀앱을 깐 거기 때문에 모의 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토스트캠처럼 CCTV 앱도 설치해서 사용 가능해요. 이건 이제 우리 집 지금 CCTV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CCTV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를 그냥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와이파이가 조금 느려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긴 한데요. 기다리면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이게 화면 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CCTV 화면을 띄워놓고 뭔가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면서 이 화면을 계속 보는 거는 위험하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하거나 옆에 동석에 있는 사람이 봐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멀티미디어 즐기는 것도 다 가능한데요. 넷플릭스를 실행해 볼게요. 지금 넷플릭스 떴고, 그리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재생 잘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는 도중에 운전을 해도 당연하게 됩니다. 영상 재생할 때 딜레이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로딩할 때만 딜레이 걸리고 재생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뭐 끊기거나 뭐 그런 화질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화면도 재생 잘 되고, 네, 지금 화면 이 주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생이 잘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재생 잘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도 될 거예요. 내리면 이렇게 화면 작게 뜨는 거. 네. 이것도 그냥 안드로이드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 다 되고요.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로 되고, 화면 분할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전에 MS틱 리뷰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카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원래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앱을 깔고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선택하면은 모니터링도 될 거고요. 이렇게 뜨죠. 정보를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 거치해 놓고 뭐 정보 보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시보드 선택하면은 대시보드 화면도 이렇게 떠서 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쭉 다 뜨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보면 애플 카플레이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앱을 마구잡이로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말한 것처럼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거 재생할 때도 전용 플레이어가 뜨면서 재생하기 때문에 물론 안정적으로 재생되는 부분은 마음에 들긴 하지만 한번 뭔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재생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 좀 덜 들어요. 근데 M스틱은 그거보다는 좀 더 반응 속도 좀 더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M스틱도 기계 자체는 뭐 20-30만원대로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프로세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근데 한정된 자원에서 뭔가 뜨다 보니까 앱을 실행시키고 할 때 좀 뭔가 반응 속도? 탁 뜨고 할 때 좀 반응 속도는 물론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빠릿빠릿하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실행했을 때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가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실행시켰을 때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뜹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좀 사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를 좀 큰 화면으로 좀 띄어서 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하고, 근데 나는 앱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좀 더 원하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앱들, 실시간 TV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종류별로 다 설치할 수 있고 막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엠스틱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참고되시길 바라고, 뭔가 궁금하신 점, 질문 같은 거는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